자, 10번까지 먼저 어떤 거 한번 볼까요? 10번. 이거요? 1번부터 10번까지. 네, 보시면 되죠. 7번, 10번. 7번, 10번. 10번. 몇 번? 2개? 예. 11번부터 20번까지는. 17번, 17번, 19번, 19번. 두 개밖에 없나? 네. 20번 때는 26번, 26번, 28번, 28번.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네. 7번부터 보겠습니다. 7번부터. 자, 학생 5명의 평균 수분 섭취량을 조사하여서 점검표에 표시하려고 한답니다. 2리터 이상이면 O, 1.8에서 2리터 미만이면 세모, 1.8리터 미만이면은 X로 표시하는데, 하루 평균 수분 섭취량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수는 총 5명이 있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2리터 이상이면은 동그라미 1.8에서 2리터면은 세모, 1.8 아래면은 X로 하기로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주체가 뭔지부터 봐야 됩니다. 학생 한 명당 저거 셋 중에 하나, 한 명당 셋 중에 하나, 한 명당 셋 중에 하나, 5번 일단 확인해야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학생은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똑같이 2명, 1명이어도 다 다를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2리터 이상인 학생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수라고 물어봤는데 봅시다. 2리터 이상이 2명 이상이라는 건 어떤 걸 포함하고 있습니까? 2명, 2명인 경우 또 3명. 3명인 경우, 5명, 4명인 경우, 그냥 없는 것은 5명. 그렇죠. 그걸 보여주려고 적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4번 다 구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2리터 이상인 애가 없거나 한 명인 거를 구해서 전체에서 요거를 빼주는 게 편하겠습니까? 두 번째 거요. 밑에가 낫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고 이거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겠구나.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요거 1번하고 2번이 있다고 하면은 2번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1번이 나오겠죠? 네. 전체부터 구합시다. 전체는 어떤 경우?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 학생이 주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학생 1번, 셋 중에 하나. 경우의 수 몇 가지? 30. 학생 2번, 셋 중에 하나. 3, 그걸 몇 번 해야 돼? 학생이 5명이니까 5번을 해야겠죠? 네. 3에 5승이니까 243이니까 네. 얘가 뭐다? 전체. 전체. 맞습니까? 학생 한 명당 셋 중에 하나. 뭔지 모르겠지만 전체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번을 구합시다. 이제 2번을 계산을 할 건데 2번에 1번을 먼저 구하자. 2리터 이상이 몇 명인 거? 0명인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2번은 2리터 이상이 1명인 겁니까? 네.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 1번이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뭐는 못 고릅니까? 2리터 이상을 못 고르죠? 네.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죠. 5. 그렇죠. 세모 아니면 X 두 가지가 학생 1번부터 5번까지 5번 되겠습니까? 네. 얼마? 이해했어요. 2가 5번 곱해집니까? 네. 맞죠? 왜 학생 1번 얘 못 고르고 2번도 얘 못 고르고 3번 몇 가지? 32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리터 이상이 딱 1명이네. 네. 그럼 이 선택받은 녀석 하나 고르자. 얼마? 50. 51입니다. 맞습니까? 네. 학생 5명 중에 1명이 요게 학생 5명 중에 1명이 학생 5명 중에서 2리터 이상 할래 녀석 하나 고른 거죠. 네.
그 다음 나머지 4명은 그래서 방금 했던 거 또 하면 되나? 네. 2리터 빼고 나머지 중에 고르겠지? 나머지 4명은 2 이렇게 4번 하겠죠? 네. 요건 얼마죠? 16 곱하기 5니까 80입니까? 네. 그래서 요거 2번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 112입니까? 네. 우리가 찾는 거는 사실은 얘가 아니라 얘였죠. 네. 그러면 243에서 112를 빼주면 얼마? 130. 1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선생님, 저는 우직하게 1번, 4번 다 할래요. 저것도 답은 나옵니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우리 이전에 수하에서는 여사건을 쓰기 위한 그 단서가 적어도라는 문장으로 항상 줬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카메라. 얘는 괜찮습니다. 확통 파트에서는 적어도라는 말이 없어도 여사건을 쓰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풀지를 적다 보면은 얘는 쓰는 게 낫겠네 라는 판단이 들 겁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동남아의 어떤 섬에서는 국번 4자리를 포함하여서 8자리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번호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자, 일단은 뭐 너무 문장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중간에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국번이 4자리를 쓴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국번 4자리를 포함하여서 8자리니까 국번 아닌 것, 나머지가 또 4자리가 있겠죠. 가시화를 하면서 따라가주는 게 좋습니다. 자, 국번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에는 0, 2, 3, 6만 쓸 수 있어요. 여기에는 0, 2, 3, 6만 사용 가능합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이 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네. 국번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맞습니까? 근데 4자리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0부터 9까지를 쓸 수 있는데 첫 자리에는 뭐를 쓸 수가 없습니까? 0을 쓸 수가 없겠죠? 6번도 0 없어요. 0이 들어가면은 3자리라고 하겠죠. 맞습니까? 4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첫 자리에 0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현실이랑 같이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네 뭐야? 자리라고 적은 게 문제인 거야. 4자리 수가 아니라 자리가 4개라고 그냥 읽을 수 있잖아. 공일공처럼 꼭. 맞아요. 단 문제 끝까지 읽으세요. 국번의 첫 번째죠. 맞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질까봐 문제가 단 국번의 첫 번째 자리 숫자는 0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죠? 아, 국번 얘기구나 이거. 따지지 마세요. 이 앞자리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 아, 오케이.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9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자리부터는 10개. 그렇죠. 0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10개씩 들어갈 수 있나? 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자리 숫자는 사용 가능한 숫자가 4개네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4에 4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자, 그러면 국번 4자리 정하는 방법이 저거. 나머지 4자리 방법 정하는 게 요건데 요거 2개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요. 곱해야 되죠. 왜? 번호는 요거 하고 끝. 요거 하고 끝이 아니고 요거를 전부 다 해야지 번호가 딱 정해진 거죠. 네. 사건이 이렇게 연결된다. 이어지면은 곱해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거 계산할 때 여러분 저 1000은 남겨두는 게 낫겠지? 네. 1000은 마지막에 000 때려주면 되지. 얘 먼저 계산합시다. 이거 4의 몇 승입니까? 4의 4는 이게 몇 승입니까? 2에 8. 8승이죠. 2의 8승은 256입니까? 네. 귀찮지만 256 곱하기 9를 한번 해주면 됩니까? 네.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256 곱하기 10하고 256을 한 번만 빼면 되죠. 그냥 9를 곱하세요.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네. 256이 9개 있는 걸 구하잖아. 그럼 10개를 먼저 하고 1개 빼주면 되잖아. 똑같잖아. 그 다음에 000이니까 000 얘가 이게 되겠죠. 230만 4천. 됐다 맞네요. 문제도 많이 읽어보고 나한테 따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형님? 네. 좋습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한국 선수 4명, 중국 선수 1명, 일본 선수 1명, 미국 선수 1명이 참가할 스키 점프 대회에서 다음 규칙들에 따라 점프 순서를 정한다. 자, 코리아 1, 코리아 2, 코리아 3, 코리아 4, 차이나, 재팬, USA 할까 아메리카? 아메리카. 합시다. 똑같은데. 아메리카로 합시다. 아메리카가 맞겠지. 네. USA 할 거면은 우리나라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했었어야 돼. 자, 어쨌든 이렇게 7명이 있는데 중국 선수가 일본 선수보다 먼저 점프한다. 그리고 뭐 있네요. 재팬보다는 차이나가 먼저 점프해야 되고 재팬보다는 아메리카가 먼저 점프해야 되죠. 맞습니까? 네. 반대네요, 쌤. A랑 J랑. 야, 그럼 너무 쉬운데? 이렇게 되나 순서가? 네.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요거 하기 전에 1112 4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아래. 그렇죠. 이제 나누기 안 쓰고 아래라고 쓰면 돼요. 4팩토리얼 원래 숫자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이죠. 근데 111 3개 똑같은 거 나열하면은 중복이요. 중복이니까 의미가 없죠. 네. 그 의미가 없는 거 3개를 300. 나눠줬습니까? 네. 자, 선생님이 요거 단원명 설명하면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책에 단원명이 적혀져 있는데 뭘로 바꾸라고 했습니까? 배열할 필요 없는 수. 배열에 의미가 없는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지금 이 문제. 중국, 재팬, 아메리카는 배열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왜? 예를 들어서 얘네 세 자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x라고 했을 때 x, k1, x, x, k2, k3, k4 이렇게 배열했다고 칩시다. 첫 번째 x는 누구야? C. 두 번째 x는? J. 세 번째 x는? A. 배열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네. 그럼 요거 세 개는 뭐랑 똑같다? 같은 걸로 봐도 무관하죠? 네. 그럼 전체 총 몇 명입니까? 700. 7명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면 7팩토리얼이죠? 배열이 의미 없는 애들이 누구 있어? 3개. 3팩토리얼. 얘가 답이 되겠죠? 그러면 7, 6, 5, 4, 3, 1 약분됐습니다. 이거 뭐 계산이죠? 6, 7, 42에 20, 840. 뭐. 그래서 선생님이 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설명해 줄 때 배열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라 했던 게 이렇게 변형돼서도 나옵니다. 똑같죠? 자기네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죠. 선생님이 이거 너무 쉬운데 했던 이유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표현요. 제가. 그치, 두 번 해주면 됩니다. CAJ인 경우, ACJ인 경우 해서 두 개 각각 해서 더해주면 되죠. 네. 맞죠? 요거 딱 2배 나오고 1680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죠. 그냥 세 개가 순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다음 26번. 자, 같은 종류의 젤리 9개를 서로 다른 6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적어도 5명이 한 개 이상의 젤리를 나누어 주는 거. 적어도 5명이. 나누어 받는 경우의 수는 왜? 네. 19번 지금 제공이었어요. 우리가 하고 19번 하겠습니다. 적었으니까 일단은 26번 하고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6명 중에 적어도 5명이 한 개 이상의 젤리를 받는 경우의 수는 물어봤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풀어서 쓰면 무슨 말입니까? 한 명. 5명이 한 개 이상의 젤리를 받는 경우 있겠죠. 네. 또 6명이 한 개 이상의 젤리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2개밖에 없나? 적어도 5명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거 여사건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지. 그냥 저 2개만 하면 되지. 네. 오히려 여사건을 쓰면은 1명, 2명, 3명, 4명, 빵명 5번을 해야 되지. 네. 이게 낫죠? 이대로 바로 하면 됩니다. 밑에 거 먼저 하자. 자, 6명이 한 개 이상의 젤리를 받는다고 칩시다. 자, 사람 6명을 A, B, C, D, E, F라고 합시다. F라고 합시다. 자, 이 6명이 받는 총 젤리의 개수가 몇 개죠? 9개. 요 형태 딱 보는 순간 기억나야 되는 게 있죠? 예. 뭐가 기억납니까? H. H가 기억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씩 받는. 적어도 한 명 이상, 한 개 이상 받아야 되죠? 네. 그럼 9개를 하나씩 주고. 하나씩 먼저 줍시다. A도 하나, B도 하나, C도 하나, D도 하나, E도 하나, 하면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죠? 네. 이 6명이 3개를 받아야 되니까 네. 얼마? 6개 6H3은 어떻게 계산하죠? 요거 2개 더하고 7, 하나 빼주면 얼마? 8, 13. 83. 얼마? 6이 되겠죠? 이거 몇 개? 26. 됩니까? 네. 이거랑 6이 이렇게 안 나오고. 1번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5명이 한 개 이상을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한 명 안 받는다. 그쵸. 한 명은 안 받겠죠. 네. 그것부터 고르자. 65. 6시 1. 안 받는 녀석 하나 고르자. 6시 1입니까? 네. 6시 1을 해가지고 F가 안 받기로 했습니다. 요 5명에서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하기로 했어. 자, 요거 나눠줍시다. 어떻게? 5H. 한 개씩 줘야죠, 먼저. 아, 예. 얘네들도 한 개씩은 줘야 되지. 몇 개 남아? 4개. 그러면은 이 5명한테 5H4입니까? 네. 5H4 어떻게 계산한다? 8C4입니까? 2개 더하고 1 뺀 게 여기 오고 뒤에 거 그대로 옵니다. (70) 420입니까? 네. 뒤에 거 얼마? 앞에 거 얼마? 4, 7. 56에 420, 476
자, 적어도가 있지만 6번보다 그대로 푸는 게 낫습니다. 자, 앞으로 19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집합 X는 4, 5, 6, 7, 8, 9, 5 뭐 저렇게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함수의 개수는 뭐를 이용해서 세워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 그랬죠? X 정의역 하나가 어떻게 화살표를 쏠지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구해서 계산해 주는 게 제일 정확하다 그랬죠? 네.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가하 조건이 보겠습니다. 가하 조건. F7의 값은 홀수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은 7이라는 녀석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만 됩니까? 597. 그렇죠. 57, 왜 굳이 597이라고 하죠? 579죠? 네. 597도 맞습니다. 세 군데가 가능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다 봅시다. 이 F7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7을 1, 2, 2, 3 경우. 그렇죠. 3번 해보면 됩니다. 네. 3번 해봅시다. 첫 번째 어떤 경우? 첫 번째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F7이 5인 경우를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요렇게 갔다라고 칩시다. 네. 자, 그때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X가 7보다 작으면 요 세 녀석입니까? 네. 걔네는 어디만 갈 수 있습니까? 7보다 F7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죠? 네. 네. F7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4, 5 두 군데에 갈 수 있습니까? 네. 근데 그 4, 5, 6에 대해서 나머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네. 이제 그냥 그대로 함수의 개수 세면 됩니다. 4가 몇 군데 갈 수 있어? 두 군데. 5는 두 군데. 6은 두 군데. 자, 그러면은 나 지금 4랑 5랑 6이랑 그리고 7까지 결정 지어줬나? 네. 끝났나? 아니죠. 8, 9도 마무리해야 되죠. 네. 다 조건 보겠습니다. 7보다 큰 애들은 누구한테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5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후보가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러면 8은 몇 군데 갈 수 있어? 9는 5군데. 맞습니까? 네.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면 얘는 F4를 결정 지은 거고 얘는 F5를 결정 지은 거고 얘는 F6을 결정 지은 거고 얘는 F8을 결정 지은 거고 얘는 F9를 결정 지은 거지. 네. F7은 고정이죠. 한 가지죠. 요거 몇 가지? 10, 20, 200입니까? 네. 이걸 몇 번 해주면 돼? 3번. 3번 하면 되죠.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F7이 얼마일 때? 7. 7일 때 한 번 해줍시다. F7이 7이면 파란색이 영역이 좀 넓어지죠. 녹색이 영역이 좀 좁아지죠. 자, 앞에 3번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변했어? 네. 맞죠. 4, 4, 4로 바뀌었나? 네. 뒤에 두 개는 3가지. 3, 3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64 곱하기 9. 64 곱하기 9니까 536. 576. 마지막 거 해주겠습니다. 마지막 거. F7이 9가 되면 역시나 파란색, 녹색이 또 바뀌겠죠. 녹색이 초라해지네.
F7이 9가 되면 파란색은 전부 다죠. 녹색은 얘만 되죠. 네. 그래서 파란색 몇 가지? 여섯 6가지 3번. 그리고 녹색은 한 가지. 한 가지죠. 6의 3승 얼마? 216인가? 그래서 세 경우를 다 분류해봤습니다. 요거 세 개는 어떻게 해야 돼? 저요. 더해줘야겠죠. 792, 992. 아따, 많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 가나다에서 셋 다 중점이 되는 애가 F7이었죠. 네. 7이 어떤 녀석이 되냐에 따라서 가나다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과감하게 7이 갈 수 있는 게 3개밖에 안 되니까 3번 계산해야지 라고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일 때 규칙대로 이거 한번 해보고 나면은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했지만 여러분 그냥 보면은 뜨닥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다음은 28번. 자, x-y의 8승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28번. 전개. 요거 쭉 적어봅시다. 요 괄호가 몇 개 생깁니까? 8개 생기죠? 네. 자, 우리 이거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고 x 플러스 y가 있어. 자, 이거 전개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제일 처음에 a, b, c 셋 중에 어떤 거 쓸까라는 고민을 하죠. 맞습니까? 정리할 때 앞에 앞에 것부터 하긴 하는데 나는 B부터 하려면 할 수 있잖아. 그쵸? C부터 하려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우리가 편의상 맨 앞에 것부터 하는 거지 전개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이 셋 중에 뭐 쓸까를 정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도 뭐를 고를까를 정해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에서 얘랑 두 번째 거에서 얘랑 전개하면은 그 전개한 항이 B, Y가 됩니까? 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 여기에서 뭐 한번 해줘야 됩니까? 둘 중에 뭐 쓸지 한번 골라줘야 되지. 여기서 또 둘 중에 뭐 쓸지 골라줘야 되지. 나의 이 선택이 몇 번 일어납니까? 8번 일어납니까? 그 선택의 대상이 누굽니까? X Y. X랑 마이너스 Y죠. 그럼 X를 선택할지 또 마이너스 Y를 선택할지가 총 몇 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다? 8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익숙한 H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얼마? 2H8이죠. 앞에 거 개수의 8. 2H8이 되고 요거 계산하는 거는 2개 더하고 하나 빼면은 9, C8. 요거 뭘로 계산하는 게 편하지? 90, 몇 가지? 9. 9가지. 자, 중복조합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라? 요런 형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뭐 더하기 뭐가 어떤 숫자 나오고 해야 되는데 얘가 뭐다? 선택의 횟수입니다. 아까 전에 뭐 A, B, C가 3명의 사람이 사탕 10개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 10번 선택하는 거지. 내가 1번 사탕을 하니까 사탕 하나 누구 줄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죠. 선생님, 요 A, B, C 사람이랑 요 동그라미랑 구분 짓는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A, B, C는 사람이고, 요 A의 동그라미 얘는 뭐지? A가 받은 사탕의 개수죠. 사람 A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3, 3, 4 여기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A가 3개, B가 3개, C가 4개. 근데 이걸 일일이 셀 수 없으니 3H, 10으로 세는 거였죠. 이걸 2H8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30대. 유치원. 30대 유치원이요? 30대에 어떤 거? 위치원이라고 했죠. 유치원이 아니고. 지금 30대 유치원 간다. 36번. 또 31번. 두 개? 네. 40번대. 저 45번. 49번. 네. 더 없나요? 43번. 44번. 왜 눈치 보고 얘기해? 틀어받은 거라고. 49번까지 보겠습니다. 네.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31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봅시다. 요거는 기억해줘야 됩니다. 31번은 우리 1, 2, 3에서 1, 2, 3, 4, 5, 6, 7, 8 X1이 X2보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문제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요거 먼저 해줬죠. 네. 등호가 없는 걸 먼저 해봅시다. 네. 등호가 없는 거 먼저 해보고 지금 이 문제 등호가 있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등호가 없는 거를 할 때는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fx가 어떤 함수다? 감소함수다죠. 우리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x가 커지면은 y도 커진다 해서 증가함수고 요 방향이 반대로 되면은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는 감소함수죠. 네. 자,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1대1 함수입니까? 네. 등호가 없죠. 1이 1에 갔는데 2가 1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정의역이 3개입니다. 네. 치역이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치역부터 고르자. 83. 치역의 개수 3개 필요하니까 8C3입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역을 1이랑 4랑 8이랑 쓰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화살표 연결해야 되지? 네. 화살표 연결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자, 화살표 연결하려고 봤는데 요 규칙대로 연결하면은 1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점점 작아져야 돼. 값이 1, 2, 3으로 갈수록 8. 1은 반드시 8로 가야 되지. 네. 2는 반드시 4로 가야 되고 3은 반드시 1로 가야 됩니까? 고정이죠. 네. 그럼 이 화살표 연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입니까? 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수하에서 배웁니다. 요거 굳이 안 하는 걸로 외우죠. 네. 무조건 한 가지 나오니까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치역을 뽑기만 하면은 연결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굳이 안 해도 되죠. 네. 자, 그러면은 감소함수를 찾는 방법의 개수가 몇 개다? 8C3이죠. 자,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등호가 들어갔죠. 얘가 이름이 뭐죠? 조합이죠. 등호가 들어가면은 중복이 가능한다는 소리죠. 네. 등호가 들어갔을 때 뭐? 중복 조합을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조합이었을 때 8C3이었는데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중복 가능하네. 그럼 걔를 중복 조합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네. 자, 이 계산 방법 뭐였죠? 다시 한번 하자. 요거 두 개 더하고 1 빼면 얼마? 10C3이 되고 120까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증가함수도 똑같습니다. 부동호 방향하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등호가 있냐 없냐를 신경 써줘야 돼. 네. 등호가 없으면 C, 등호가 있으면 H. 오케이?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6번. 36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전개를 했을 때 전개식에서 xy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문제네요. 자, 이거 어떤 문제죠? 1번. 이항정리 문제죠. 네. 이항정리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얘 따로, 뒤에 거 따로 구합시다. 네.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구하면은 앞에 거 일반항 구해볼까 어떻게 되나? 60월 6C 아래 X. x의 r승, y의 6 마이너스 r승 됩니까? 네. 자, 뒤에 거 일반항은 6월 60월 6C r 말고 딴 거 쓰자. p에 1은 지수 붙여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얘는 xy의 몇 승이죠?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은 1에 6 마이너스 p승, xy의 마이너스 1승의 p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좀 정리하면 1은 어차피 의미 없고 6cp의 xy의 마이너스 p승이 됩니다. 앞에 거는 뭐 저대로 쓰면 되죠. 네. 두 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곱했습니까? 네. 곱합시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XY 승입니다. X가 몇 승인가 최종적으로? 1승. 1승이고 Y도 1승. 1승이어야 되지. 자, 일단 얘는 얼마인지 알 것 같은데. 네. 자, 뒤에 거 한번 따로 뺐으니까 먼저 XY는 P에 의해서 숫자가 똑같은 지수가 골라지지. 네. 제 XY 지수가 어때? 똑같죠? 1승 1승으로. 네. 그럼 얘는 어떤 수여야 돼, 두 개가? 같아야겠지. 맞습니까? 네. 얘가 다르면 얘는 똑같은 애인데 다른 애가 곱해지면 두 개가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먼저 R부터 찾자. R은 얼마다? 4. 3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3승이고 여기가 3승이지. 네. 1승이 되려면 P는 얼마여야 돼? 2. 2여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3과 2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6C3, 6C2에 X, Y 승이 만들어지니까 네. 개수 15 곱하기 20 300인가? 300 XY 300 다음 43번 44번 봅시다. 자, 강면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에서 1, 2, 뭐 3, 4 이렇게 3, 4면체 이런 주사위 본 적 있나? 네. 아니요. 없나? 쌤은 쓴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런 주사위에서 하나를 던져서 바닥에 다음 면에 적힌 숫자를 읽는 시행에서 근원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선생님이 확률 첫 장 하면서 근원 사건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원 사건은 뭐죠? 원소항.
원소의 개수가 단 하나인 사건을 얘기하죠.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전체 집합부터 사봅시다.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자, 이거 전체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1, 1, 2, 3, 4. 공집합은 이렇게 되죠?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겁니다. 맞죠? 근원 사건이 몇 개야? 4개. 4개가 답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근원 사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느냐? 원소가 하나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 집합, 우리가 평소에 쓰는 주사위면 근원 사건 몇 개야? 6개겠죠? 맞습니까? 근원 사건이 원소가 하나인 사건의 개수다. 자, 44번. 한 개의 동전을 3회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사건을 A. 두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저거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동전이 몇 번 던집니까? 3번. 3번 던지죠. 그럼 총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옵니까? 8개 나오죠. 앞뒤, 앞뒤, 앞뒤. 네. 맞습니까? 이거 8개 적으면은 금방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근데 앞뒤, 앞뒤 한글로 쓰면 조금 많으니까 앞을 뭐라고 할까? 프론트라고 할까? 네. 뒤를 백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경우의 수 8개 다 적어 보겠습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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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 B, F, B, F, F. 그 다음에 이제 B가 2개인 거. 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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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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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 다음에 B, B, B 하면은 1, 2, 3, 4, 5, 6, 8개를 다 적었죠? 얘가 뭐다? 전체 집합이 되겠죠. 각각이 하나의 원소입니다. 8개 정도니까 직접 해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자, A부터 찾읍시다.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사건 A. 그럼 F가 몇 개 있는 거? 한 개 있는 녀석. 요거 3개인가? FBB, BFB, BBF가 뭐다? A죠? F가 하나 있는 거. 두 번째, 사건 B는 뭡니까? 두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입니까? 네. 그러면은 가운데가 F인 거 다 적어줘야 되지. 네. 가운데가 F인 녀석 다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가 F인 거. 이렇게 4개가 되네요. B 적어보겠습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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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F, F, B, F, B. 이렇게 4개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가 필요한 게 아니고 A의 여사건이 필요하죠. 네. 자, 요거 선생님이 좀 여기서 그냥 표시를 해버리겠습니다. 얘가 B고 요거 3개가 A였죠. 네. 그럼 A가 아닌 녀석들은 얘네들하고 얘입니까? 맞습니까? 이게 A 여집합이죠. 다 적으면 또 너무 많으니까 이게 A 여집합이죠. 이제 뭐 물어봤어? 2개 합집합을 했습니까? 그럼 파란색하고 주황색하고 합집합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됩니까? 6개. 똑같은 거는 2번 세면 안 되죠. 원소, 우리 집합에서 원소 똑같은 거 있으면 한 번만 세워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웠고 뭐 직접 구하려고 하면 얘로 구해주면 되죠.
적어주고 두 개 합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겹치는 게 헷갈리죠. 여기에서 보면 요거 두 개 겹치는 거 바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세워주면 됩니다. 문제 살짝 변형해서 교집합이면 몇 개입니까? 교집합이면 3개겠죠. 주황색이면서 파란색인 녀석은 요거 3번밖에 없죠. 맞죠? 밑에 하나 더 있다. 아니죠. 얘는 주황색 아니었죠. 처음. 이거 빨간색이죠. 합집합하면서 체크한 겁니다. 맞죠. 49번 보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여산 네? 그냥 읽고 있었어. 아, 읽고 있었습니까? 자, 좌석이 6자리가 있습니다. 개인되는데 이렇게 6자리가 있는데 서로 다른 키가 전부 다 다르답니다. 가장 큰 학생 2명이 맨 마지막 줄에 앉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을 이렇게 합시다. 수원아, 허리를 고추 세우고 바로 앉으시오. 자, 학생은 1, 2, 3, 4, 5, 6이라고 하고 저거를 키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한 번에 5, 6으로 갈수록 키가 큰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키 큰 학생 2명이 맨 마지막 줄에 앉는다는 건 여기에 5번, 6번이 앉는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1, 2, 3, 4번이 앉으면 되죠. 맞습니까? 자, 5번, 6번 먼저 저기 앉히자.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죠. 5, 6이 앉거나 6, 5가 앉거나 요거 앉는 방법이 2가지. 자, 여기 4명은 이 4자리에 자유롭게 앉죠. 네. 얼마? 4팩토리얼이죠. 뭐 4, 3, 2, 1 맞습니까? 네. 자, 요거 2개 더합니까? 곱합니까? 그래요. 곱해야 되죠. 곱하죠. 왜? 자리에 앉힌다는 거는 여기도 앉히고 계속해서 여기도 다 앉혀야지 앉힌 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2개를 곱해줘야 됩니다. 네. 총 몇 가지? 48가지가 됩니까? 아, 근데 문제는 뭐를 물어봤습니까?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까? 확률을 물어봤습니까? 확률. 확률이죠. 확률은 내가 찾은 경우의 수에다가 뭐를 나눠줘야 돼? 전체.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확률이 나오죠. 네. 전체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겁니까? 네. 6명이 6자리에 앉으니까 6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48을 계산을 하지 맙시다. 아까 2 곱하기 4팩이었죠. 나 그럼 4팩 잡고 나면은 6, 5랑 2만 남으니까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겠네요. 15분의 1 이렇게 확률을 보여줄 수가 있다. 확률은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되죠. 조금 많은데 50번 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쌤이 예쁘지.